자, 오늘은 홀란드 이야기입니다. 투일 감독이 홀란드를 언급하면서 이 홀란드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독이, 그것도 투일 감독은 조금 선수 영입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선수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홀란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홀란드 언급은 되게 이례적입니다. 투일 감독이 이적 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뭐 홀란드가 뭐 FA로 풀리는 것도 아닌데 홀란드 언급을 했다라는 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뭐 기자가 물어봤든 뭐가 됐든 투엘 감독의 언급은 특이한데 좀 맥락을 보자. 그러면 이제 홀란드 측 뭐 라이올라가 됐든 홀란드 아버지가 됐든 이렇게 꾸준히 이야기를 했고 몇 번의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적 시장 당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는 영입이 좀 현실적이지 않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루카쿠로 선회한 이유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뭐 2천억 얘기도 나오고 뭐 2,500억 뭐 2,600억 얘기도 나오고 뭐 주급이 15억 10억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겟아웃 조항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죄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첼시가 영입하는데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선수 칭찬을 좀 하죠. 홀란드는 너무 엄청난 선수고 돌문에 뭐 가장 중요한 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진지하지 않다. 뭐 이적 시장이 아니잖아요. 겨울 이적 시장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 이적설이 진지하진 않지만 몇 주간 좀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죠. 지켜보자는 것도 몇 주 동안 이적이 될지 안 될지를 지켜보자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일단 투엘의 1옵션도 홀란드였구나. 루카쿠도 선회된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고요. 2번은 뭐냐면은 역시 첼시도 홀란드를 원해왔다.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한 2달간을 첼시가 이 이적설에 매달렸던 건 역시 첼시 역시도 원해왔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안타깝지만 세 번째는 역시 홀란드는 사기가 어렵구나. 거의 불가능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투엘 감독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투엘 감독이 언급을 자제하는 감독인데 언급을 할 정도면 정말 영입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첼시적으로만 보면 클럽 레코드를 갱신한 루카쿠가 이미 있는데 홀란드에 또 투자하는 건 쉽지 않고요. 거기에 이제 홀란드는 모두가 노린다는 것도 있죠. 맨시티, 뭐 파리, 뭐 레알 마드리드 노리는 팀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어렵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공격수들을 먼저 봐야겠죠. 이제 루카쿠하고 베르너 부상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루카쿠는 이제 킨셀라도 그랬고 스카이 스포츠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 2주에서 4주, 길면 6주까지 간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주 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태클의 위험성을 보았을 때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즌 아웃이 될 만큼 깊고 위험한 태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나갔고 그게 이제 또 큰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인 것 같고, 베르너는 햄스트링 부상인데요. 이게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대개 햄스트링 부상은 이제 회복까지, 햄스트링 쪽이니까 회복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선수 복귀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15일 정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빡빡한 일정은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홀란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의 조합을 보겠습니다. 이제 투엘 감독은 2선에 문제가 많고 특히 2선의 득점력이 이제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2선을 제외하고 3-5-2를 많이 쓰거든요. 요번 같은 경우에도 3-4-1-2, 그러니까 마운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갖고 받치고 베르너 루카쿠가 넓은 범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투톱을 서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르너하고 루카쿠와의 조합이 맞느냐고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맞아 들어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일단 루카쿠가 자이든 타이든 뭐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본인은 다양한 롤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 첼시에서는 좀 버텨주고 수비들이 루카쿠 쪽으로 붙다 보니까 수비를 좀 달고 들어가는 모습이라면 베르너는 공간이 좀 나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잘 침투하는 것도 있지만 루카쿠 쪽으로 수비가 쏠리다 보니까 베르너는 좀 공간이 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말매전에 그렇게 득점할 뻔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베르너가 들어가는 찬스에서 놓치는 장면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베르너가 자꾸 득점 찬스를 놓칠수록 루카쿠가 고립되게 되거든요. 왜냐면 수비들은 한두 명 정도만 베르너를 마킹하고 한 명 정도만, 나머지가 이제 루카쿠를 막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루카쿠가 주로 득점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쏠리다 보니까 홀란드가 조금 생각나는 건 맞습니다. 홀란드는 수비도 분산시켜줄 수 있고
연계도 가능하고 자기가 득점도 가능하고 좀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되다 보니까 루카쿠와 홀란드를 세웠을 때, 그러니까 4-4-2나 뭐 4-2-2-2를 세웠을 때 뭐 좀 되지 않을까. 차라리 베르너를 뒤로 받치게 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둘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루카쿠 베르너로 하베르츠 루카쿠로 가더라도 투톱으로 갈 거면 홀란드가 낫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포메이션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면 저는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보지만 온다면 4-2-2-2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일단 홀란드 루카쿠가 이제 투톱을 세우고 뭐 어쩔 때는 이제 홀란드 하베르츠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받치고 뒤에 이제 베르너 마운트가 받치고 코바치치 조르지뉴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받치고 이제 뽀백이 받치는 느낌인데 적절한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뎁스가 되니까요.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투엘 감독은 3백을 많이 쓰시니까 3백을 보자면 3-4-1-2, 3-4-1-2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홀란드 루카쿠가 투톱이 되고 넓은 범위로 벌리고, 그러니까 말매전 초반에 보여줬던 베르너 루카쿠 조합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예 공격적으로 올릴 거라면 좀 중원 삭제 전략을 하지 않을까, 4-2-4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바치치 조르지뉴가 전진성, 혹은 치크 코바치치가 전진성만 확보를 하고 베르너 마운트 홀란드 루카쿠가 가둬놓고 패는 4-2-4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홀란드는 저는 뭐 몇 주간 지켜보자, 이게 된다 이 얘기보다는 안 될 것이지만 첼시가 노력하고 있다, 투엘 감독이 느껴질 만큼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뭐 이런, 물론 감독이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혹한 건 있죠. 그러나 어려운 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루카쿠가 오지 않았다면 뭐 올 시즌도 공격수 없이 버티는 거라면 홀란드에게 다시 목을 매보겠지만, 루카쿠가 있는 상황에서 뭐 홀란드 루카쿠면 좋죠. 우리야 좋은데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카쿠 베르너 부상도 살짝 달아봤고 홀란드를 투엘이 언급한 것까지 달아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홀란드 루카쿠면 괜찮지. 좋지.